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 시청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 포착주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상한가도 나왔었고 월요일에 23% 폭등, 목요일에는 20%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 다음 주를 편안하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방송까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안에서는 시총 1위 엔비디아가 2.5%나 급등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가 화면으로 보이시죠? 코스피 이번 주 하루 빼고 매일 종가상 최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이제 4,0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에 퐁당퐁당 장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1% 넘게 오르면서 883선의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오르는 종목만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기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TN 공명 정지우입니다. 네, 위원님과 이제 한 주 정리부터 해볼 텐데 키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키포인트부터 제가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핵심이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 같은 경우도 모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은 핵심이 뭐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12월 달에 이제 이 계엄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출렁거릴 때 인생 역전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00년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26년도가 아니었고요. 어게인 2000년도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잘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버블, 지금은 AI 버블 뭐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AI 버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쪽 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로봇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그릴 만한 테마다. 대신 뭐 한꺼번에 계속 가지는 않겠죠. 지금 또 랠리가 나왔잖아요. 또 숨 고르게 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상승세 이뤄졌다가.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000년도 때 네이버가 얼마였죠? 1,000원대였습니다. 그때 2002년도 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외쳐댔죠. 축구. 박시성 씨 막 골도 넣고 저도 시청에 나가서 막 응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02년. 그런데 그때 당시 이후에 네이버가 지금 수백 배가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도 로봇 쪽이 뭐 끝났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단기 좀 과일권에 와 있구나. 그럼 또 선별적으로 아직 주목받지 못한 기업들이 또 새롭게 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링크 솔루션 어떻게 됐죠? 또 한번 급등하면서 날아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이 로봇손이 이제 머스크 CEO가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링크 솔루션이 잘하면 3D 프린터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시간 대량 양산과 함께 그리고 로봇손 정밀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링크 솔루션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종 공급 계약이 임박됐다 얘기 나왔죠. 저는 뭐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든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든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지난주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떠도 이번 주 가잖아요. 그죠? 원희골딩스 경고 종목 지정되고 위험 종목 지정돼도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크 솔루션도 지금 이대주주 대표이사부터 해서 지금 한 10억 이상 지분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아직 막 공모가 대비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그냥 상한가가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됩니다. 과일 종목 지정은 될 수는 있죠. 대신 과일 종목 지정은 3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역시 링크 솔루션이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이고 있고 SJG 세종 이 기업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는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좀 숨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종목도 내려오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뭐 로봇, 수소, 그리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역시 SJG 세종과 함께 CP 시스템
자사주 매입이 1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런 중소기업에 100억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도 이번 주 계속 올라갔죠. 거의 100% 이상 올라갔죠. 제가 설명드리고. 급등 랠리가 이런 종목들이 이어졌는데 제닉스 로보틱스도 좀 크게 바라보고 무상증자를 한 게 아닌가. 자사주 매입과 함께 대규모 무상증자를 할 때는 주가 상승세를 좀 크게 바라보고 이렇게 최대 주주가 매집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제닉스 로보틱스도 거래 터지고 이제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 바닥권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왔던 뭐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7배, 1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이제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표이사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좀 반전이 이뤄졌죠.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이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예. 반도체, 배터리,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간밤에 AMD 칩, IBM 쪽이 양자 컴퓨터 이제 구현할 때 이제 AMD 칩을 이제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AMD가 7% 이상 급등세에 이뤄졌거든요. AMD 수혜주가 뭐죠? 예. 삼성전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두각을 나타낼지 몰라요. HBM4 같은 경우도 이 로직 다이를 삼성전자가 이제 90% 수율을 확보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이 로직 다이를 4나노에서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가장 좀 성능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1CD램으로 또 HBM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 하면 이제 FSD, 뭐 독보적이죠. 그냥 FSD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이제 새롭게 샘CNS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HBM4를 일본의 교세라를 제끼고 HBM4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 STF 부품을 역시 이제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CNS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3사를 다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심지어 인텔이나 중국사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에서 앞으로 통신 서버 시장도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또 기업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은 HBM4 수혜주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코세스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2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멘트를 날렸을 거예요. 코세스는 사랑이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실 거예요. 제가 사랑을 했죠, 좀. 예. 코세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과 함께 대표이사가 13억 매수세가 들어왔죠.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 수급이 주식은 90% 이상의 수급이다. 그만큼 이 얘기를 또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터리주, 시장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됐죠. 이번 주 이제 강원에너지 상한가 들어갔고 덕산테코피아가 대표이사가 20억 매수에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서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덕산테코피아가 급등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CATL이라고 중국의 최대 배터리 회사죠. 예. 이쪽에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역시 이런 관점에 또 얘기가 나왔고 강원에너지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나노텍은 이미 포스코 퓨처엠 쪽에 대규모 무수리튬 수주를 했기 때문에 국내 또 이제 최대 생산 캐파를 확보한 만큼 역시 이런 기업과 함께 나인테크가 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또 나인테크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인테크는 지금 이 반도체 쪽에 HBM이 있죠. 누가 봐도 SK하이닉스가 이제까지 삼성전자를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결정적인 이유가 HBM이라는 이런 새로운 좀 메모리가 탄생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국내에 지금 배터리 3사, 그리고 CATL,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1위가 지금 CATL이죠. 그런데 나트륨 배터리를 연말에 양산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SK온 사장님도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11, 나인테크 자회사 이제 사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3년, 5년 뒤면 이 소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 ESS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트륨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 배터리 기업들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트륨 배터리 기업 갖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나요? 예. 배터리, 대형 배터리 3사는 아직 없어요.
유일하게 양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나인테크에서 자회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연말에 이제 CATL사에서 나트륨 배터리 전기차 탑재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인테크는 계속 연말까지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주린이 님이 나인테크 사볼만 할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 AS 코너에서도 추가 전략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주셨던 반도체 배터리 투트랙 전략이 이번 주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과연 다음 주 어떤 쪽에 집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간밤에 네. 미증시가 좋아서 더 지수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4천이 꼭대기일까? 5천까지 갈까요? 6천까지 갈까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4천. 아, 이 4천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천까지 갈 거면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빼야 돼요. 예, 그런데 5천까지는 최소한 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천에서 지금 4천까지 올라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100%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상승률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전 세계 꼴찌였고요. 상승률이. 그런데 이제 올해가 그럼 4천에서 100%면 얼마죠? 8,000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부동산 뭐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2억, 3억, 5억, 10억 뭐 이렇게 이제 뭐 과열권에 있는데 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버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누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주식시장 올라오는 게 예사롭지 않다. 아직 배터리가 바닥권인데 4천이라고? 예. 배터리가 이제 이게 터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그래 방산, 조선, 원전 바닥은 지났어. 작년도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 올해 반도체가 이제 뛰기 시작했어. 반도체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뭐 그렇게 버블이다라고 할 만큼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그래,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네. 이제 막 다른 업종 올라갈 때 올라오지도 못했네. 그럼 이제 배터리가 꼭대기까지 좀 올라가야지 증시가 좀 꺾이지 않을까요? 아직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시 한 반도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이제 그때는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정도. 그러다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배터리까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반도체 이제 올라오고 이제 배터리까지 맞아.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밤에 앨범알 같은 경우도 리튬 기업이죠. 8% 가까이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이번 주도 반도체 배터리 쪽 잘 주목하시면서 5,000포인트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FOMC, 간밤에 이제 물가도 안정세가 이제 3%대, 그놈 CPI가 3%대이기 때문에 안정세가 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가 뭐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지금은 미중 협상 타결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두 수입해야죠. 트럼프 내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경 모드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대형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최대한 배터리 반도체 아직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선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도 배터리 반도체 위주로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의 시간 다음에 AS 이어지죠. 종목 상담이 이어지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이제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바닥을 찾는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좀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바닥에 있을 때는 누구나 두려워해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 예. 침체로 들어가서 이제 망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 막 국가도 망할 것 같고 주식도 망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과열돼 있잖아요. 예. 그럼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식의 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열돼 있을 때는 좀 마음을 다잡고 위축돼 있을 때는 항상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수학자분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다 보면 바닥에서 이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좀 더 객관적인 팩트를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로봇손 수혜주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로봇손이 앞으로 굉장히 머스크 CEO도 그렇고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오픈AI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로보티즈의 로봇손을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고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여기서. 그죠? 17,500원. 작년도 12월 9일 날이요. 그때 시절이 떠오릅니다. 계엄하고 이후에 증시가 출렁거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제한다,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죠. 그리고 이제 21만 원.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11배 정도 조금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한 12배 정도. 그죠? 21만 8천 원. 그때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12월 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11월 달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로보티즈는 로봇손, 감속기, 휴머노이드 로봇 다 세 가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최고였었던 거죠. 그럼 당장 실적이 좋아서 최고였을까요? 실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주목을 했죠? 723 밀집 국면, 대표이사 매수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대표이사가 잔뜩 팔았어요. 임원들도 잔뜩 팔았습니다. 뭐 수십억, 수억 원 막 팔아요. 그럼 끝났을까요? 팔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만큼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팔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팔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팔지는 않거든요. 좀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시에 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조 자체를 봐야 돼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17,000원대에서 일단 회사 자체는 방향성을 위로 보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봐야 될까요? 유상증자 납입 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아마 유상증자를 했으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꺾이고 있는데 반등 주고 그리고 꺾였다 반등 주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매수권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직 뭐 상투 신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뭐 대량거래 대음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뭐 21선 부근이죠. 여기 파란색. 21선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21선을 지지받고 가죠. 계속 21선 지지받고 타고 가요. 그냥. 21선을 그냥 확 깨져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21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21선 매매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희골딩스를 보죠. 원희골딩스도 여기에서 3,100원. 4월 9일 날입니다. 역사적인 저점이었죠. 4월 9일. 제가 이 시간 이 자리, 평일 날이었나요? 4월 9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4월 9일. 그리고 주식 싹쓸이 시간에 또 설명드렸죠. 4월 이제 9일 전후로 해서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저랑 같이 했다는 부분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26,000원까지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상투 신호가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떴는데도 안 나와요. 거래 정지 예고가 떴는데도 안 나와요. 상투 신호가. 세력들은 팔 생각이 없나 봐요.
메타랑 만약에 로봇손을 개발해서 엔비디아 쪽이나 뭐 삼성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최대 주주가 여기서 이제 80만 주를 샀기 때문에 여기가 밀집국면 예사롭지 않다. 주포 세력들도 들어오네. 로봇손. 젠스랑 CEO가 슈퍼쿨 그러고 올라갔습니다라고 했죠. 정말 멋지다. 저도 젠스랑 CEO한테 정말 멋지다라는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나 좀 멋지지 않나요? 최저 바닥을 잡은 거예요. 예. 최저 바닥을. 그리고 지금 아직 꼭대기가 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단기는 이제 11선 이제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중기는 21선 지지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닥을 찾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지 여기서 이제 막 추격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한테 정말 멋지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닥을 기가 막히게 찾으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PS 일렉트로닉스. 이 기업도 여기에서 700 이상 부근 대표이사가 4,800원대까지 매수했죠. 예. 그죠? 6억 정도. 예. 그리고 7,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럼 아직 꼭대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매수와 함께 자사주 매입 단가를 보면 아직 이제 뭐 가일 신호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아직 뭐 대량거래 대음선 상투 신호도 안 나왔어요. 이제 야금야금 또 21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5일선, 11선, 이제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00일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눈치를 챘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자사주 소각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내년 1월 달 이후를 보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컨대 내년 1월 전에는 기관 세력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토 신호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 흐름은 더 좋아질지 몰라요. 왜? 세력들이 팔기 위해선 주가를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대부분 주식은 세력들이 팔으려고 할 때 올라가요. 예. 세력들이 팔 수 없을 시점에는 뭐야? 팔 수도 없는데 올라가 봤자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기관들이 이제 막 팔아댈 때 주가 못 갈 거야. 기관들이 팔고 있잖아. 그런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 유명한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신규 상장된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면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니까 날아가잖아요. 이거 사면도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7,000원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7,000원. 네. 그죠? 그래서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도 완벽 정배를 들어가는 만큼 이제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발굴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바닥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모가가 23,000원이죠. 예. 제가 지난주 이 첫 상한가 들어가는 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다시는 이 첫 상한가 들어갔던 이 고점, 이 저점으로 안 빼지 않을까. 지난주 사실상 저는 대응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최종 계약이 임박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로봇손, 정밀 구현할 수 있는 로봇손을 이 회사가 3D 프린팅으로 실시간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을 보면 이거 예사롭지 않다. 아시아 최대 파운드리 생산 공장을 지금 내년도 완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로봇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드론, 무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우주항공 분야까지 심지어 반도체 분야까지 그런 관점에서 링크솔루션은 이외에 2대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들이 10억 이상 샀을까? 최대 주가 2대 주주의 법인까지 좀 뭔가 있지 않나. 신규 상장되고 나서 기관들이 이제 투자 들어올 때는 10% 20% 갖고 있을 때는 2대 주주죠. 엑시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사요. 추가 매수를 더 해요. 밑에 딱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22,000원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22,000원대에서 2만 원대 한 초중반 때 제가 바닥을 설명드렸고요. 과열 종목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로봇손 관련주는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약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로봇 기업과 지금 또 글로벌 로봇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KNR 시스템, 매수가는 18,600원, 비중 10%. 월요일에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23,550원.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셔서 언제 익절해 볼까 행복한 네.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예. 정지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오, 왜요? 바닥에서 안 샀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닥을 찾는 건데 이 투자자분은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었고요. 예. 더 갈 거를 찾았던 거거든요. 예.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불안한 거죠. 더 갈 거를 찾다 보니까 급등을 했긴 했는데 조금 좀 밀리네. 약간 밀리고 약간 반등 주네. 또 꺾이지 않을까. 불안한데. 만약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10,000원대 설명드렸거든요. 바닥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실까요? 100% 넘게 상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이 뭐 떨어지든 말든 뭐가 지금 아직 상투신호는 안 나왔잖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왜 기간 조정을 받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주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 펜트멘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을 때는 약 짧게는 한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1개월 정도를 잡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간 조정 받는 경우도 있고 원익홀딩스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18,000원대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그게 싸게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는 여기서 이전 저점 깨지면 안 돼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전반적으로 그냥 가야 됩니다. 갈 자리에서. 지수는 폭등하는데 이것만 묶으면 안 되잖아요.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22,000원 깨져버리게 되면 익절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다시 이렇게 뭐 조정받고 다시 날아가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투자자분은 10,000원대에서 산 게 아니고 18,000원대에서 샀기 때문에 자기의 매수 단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달리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닥에서 잡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2,000원 지지권, 26,000원 좀 저항권 이 부분 참고한 상태에서 일단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시니까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하단으로는 22,000원, 위로는 26,000원 선 잡아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화학이고요. 네. 22,300원에 35%요. 이수화학 매수가 네네. 22,300원에 비중 35%. 예, 27,600원에 처음에 샀는데 많이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프로스테이지도 늘어났고 네, 시청자님 이렇게- 지금 들고 계신 지 거의 뭐 2년 넘으신 거 맞으실까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옛날에 그 38,000 얼마까지 갔을 때 네. 약간 팔았어요. 일부 팔고 그냥 더 갈 줄 알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만 이 종목이 100% 넘게 올라왔는데 한 어느 번씩 날 보니까 상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럼 진작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본전 이상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정지 네. 의원님 네네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실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제가 약도 드리고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요. 예. 네. 왜냐하면 쓴소리를 좀 해드려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수학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재무 상태를 볼게요. 예. 자본 잠식돼 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부실주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화학 업종이 중국이 이제 너무 치고 올라다 보니까 다 안 좋아요. 뭐 롯데 케미칼이 됐든 뭐 지금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기업은 그러면 뭘로 움직이느냐? 전고체 배터리를 움직여요. 고체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게 황화리튬인데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이 황화리튬을 막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대기업들에. 그런데 이 기업이 일단 자회사 에이스 스페셜티 케미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요즘에 왜 이렇게까지 올라올까? 전고체 배터리. 제가 볼 때는 아직 당장은 전고체 배터리 이제 막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본 잠식돼 있는 기업이 너무 과도하긴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종목 선택이
일단 지금 3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매매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잘못됐는지를 차트를 보면 설명드려보면, 제가 2022년도 때 저도 봤어요. 2022년도 때. 그때는 재무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723 부근에서 정별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뭐 날라갔어요. 제가 이수학 막 봤거든요. 여기서 막 날라가요. 또 날라가요. 예. 그런데 723 부근은 얼마였죠? 그때 당시? 8,000원대였어요. 예. 그런데 투자자분은 지금 매수 단가가 22,3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산 거예요. 예, 그죠? 27,600원에 샀어요. 아, 27,600원이요? 예, 네. 그러면 더 위에서 사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시죠, 지금? 오늘 제가 처음부터 한 방송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 주식은 바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닥을 찾을 생각이 아니었고, 야, 이거 더 날아가겠다. 더 가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불안한 주식을 거죠. 몰랐어요. 예, 그죠? 주식을 몰랐으니까 네. 이제 더 날아가니까. 근데 떨어지는데도 더 날아갈 것 같아서 위에서 샀는데도 손절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손절가를 위에서 살 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돼요. 아니 말로 예를 들어서 그때 8,000원대 샀어요. 그리고 막 날아갔는데 지금 못 팔았어요. 3년 동안. 그래도 50% 수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찾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고 공시를 꼭 보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보셨으면 조금 더 불안함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못 보셨던 거예요. 지금은 화학 업종이 막 날아가는 그때의 흐름은 아니었고 계속 꺾이는 흐름이었고 왜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막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지금은 AI 반도체 이제 배터리 쪽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유망하고 로봇 쪽이 유망한데 산업혁명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그때 당시에도 막 상용화되는 시점이 아니었고 아 이제 앞으로 4년 5년 뒤에 상용화 되겠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주식은 항상 막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때 원래 본격적으로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임상 1상 2상이 아니고 3상이 임박되고 이제 상용화되려고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 시기를 잘못 선택했구나. 단발성이었는데 아 지금 당장 너무 꿈에 부풀어서 아 지금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4년이나 맞아요. 5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일단은 정답이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자본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해요. 절대 추가면 안 돼요. 여기 항상 부실주를 계속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쪽 조금 더 이제 우량주. 그러니까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기업들 똑같은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황화리튬. 근데 그런 기업들은 우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레이크 머터리얼즈를 좀 앞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석도 뭐 그냥 계속 날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부실주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최대한 본전 부분에서는 매도계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멘토님, 이제 근데요, 제가 이수학에서 예. 그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분할했잖아요. 예, 인적 맞아요. 분할. 예, 예. 그 주식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도 그러세요? 안 팔고 아. 이수학도 갖고 있고 스페셜티 케미칼도 갖고 있는데 예. 그때 뭐 1,500% 가까이 수익이 난 것도 그때도 못 팔아갖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대로. 아, 그러시구나. 예, 일단은 예.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삼성 네. S대가 가장 빨라요. 이제 2027년도 예. 때니까 얼마 예.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1, 2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금 당장 추격 매도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시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핫해질 때 그럴 때 또 매도계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 이수학은 더 물타기 하지 말고 예, 왜? 그냥 예. 보유 상태에서 이제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원가 오면 팔고 그러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자본 잠식되어 있는 기업이 더 그냥 막 날아가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주 관리에만 좀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3년이나 고생하셨는데 꼭 기다린 만큼 보람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 접수된 종목입니다. 종목 LG전자 매수가는 95,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번 주에는 장중에 94,000원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네요. 어제는 근데 하락 전환하면서 다시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있다가 또 손실 전환돼서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예. LG전자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예, LG전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돌아가요. 예. LG전자 대표이사가 매수했던 걸로도 기억이 나고요. 엔비디아 쪽에 냉각 기술도 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다가 중장기 바닥권이잖아요. 720에서 아래에 있고요. 네, 그리고 720엔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지금 이게 10만 원대
중장기적으로는 뭐 10만 원대 한 중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죠. 예, 여기 8만 5천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85,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링크 솔루션.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였는데 당장 월요일에 13% 가까이 급등 나왔고 목요일에는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시세 분출이 엄청났네요, 위원님. 예, 예, 링크 솔루션이 지금 방금 전에도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또 현실화될지. 그럼 또 만약에 현실화되면 또 레전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로보티지가 10배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링크 솔루션도 왜 재료가 크냐면 아시아 최대의 파운드리 공장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제 완공하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뭐죠? 위탁 생산이잖아요. 생산. 예. 앞으로 설계도 중요하지만 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관세 뭐 때린다 막 하는데 버티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죠. 다 제조업의 강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링크 솔루션이 이제 로봇손을 만들어주고 드론을 만들어주고 무기도 만들어주고 뭐 다 만들어준다 그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도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됩니다. 예. 과열 종목 지정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주에도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23,000원대가 공모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2만 원 뭐 중반 이하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정 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약 임박돼 있다. 글로벌 기업, 로봇 기업과 지금 또 협의 중에 있다. 이 재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템베거 종목 로보티즈 그 뒤를 잇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중장기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나인이 돌아왔죠. 나인테크 살펴볼게요. 한 주 동안에 무려 2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는 8% 넘게 올랐네요. 네,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나트륨 배터리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연말에 CATL사에서 양산 들어가거든요. 1등이 하는 거예요. 예. 1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내 지금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이 나인테크 자회사 말고는 일단 없단 말이에요.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HBM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HBM이 최고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업계 관계자 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HBM이 1등을 하니까 SK하이닉스가 1등을 하죠. 만약에 나트륨 배터리가 전 세계 1등 배터리로 간다. 그러면 이 기업이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앞으로 미국 완성차 기업의 중대형 ESS 배터리 그리고 ESS 이 전기차, EV 전기차 이런 배터리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포괄한다. ESS는 미국 완성차 기업 중에서 누가 하고 있죠? 메가팩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테슬라가 아닐까 추측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인테크 차트를 보겠습니다. 밀집 국면 완벽 정배열 상태 지금 들어가기 초읽게 들어갔어요. 이제까지 완벽 정배열 없었어요. 완전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연내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인도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내년도 미국 완성차 기업과 이제 공급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국 동서발전, 우리나라 정부와 ESS 프로젝트를 벌써 한 2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만큼 이제 앞으로 ESS 전기차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밀집 국면에서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차트까지 완벽한 종목 나인테크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위원님이 바닥에서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 13% 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약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삼성 SDI는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홀딩 전략. 그러니까 배터리는 중장기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력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FST도 보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지난주에도 강력 홀딩 의견을 주시더니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 크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하이나 EUV 장비를 2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도입 시사를 했고요. EUV 장비 5대, 총 7대 도입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FST가 이번 주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장당 수천만 원 호가하는데 올해 이 부분이 이제 이 펠리클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 5% 정도만 수요가 급증해도 뭐 매출 수천억 전망들이 나오는 만큼
32,000원 지지권이에요. 그리고 거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여기서 200억 투자 들어왔거든요. 종고점 뚫었죠. 점진적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2,000원 지지권 체크해 두셨고요. 다음 종목 상한가입니다. 강원에너지 제가 오프닝 때도 자랑했었는데 우리 포착주였고요. 진작에 10,000원대에 진입을 했던 건데 15,000원 어제도 넘어갔습니다. 더 예. 지켜볼까요? 예, 강원에너지 50% 가까이 올라왔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들리는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제닉, 제닉스 로보틱스 살펴볼게요. 9월 8일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랠리를 보였죠. 지금 위원님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상한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직 타결도 안 됐는데 벌써 월요일에 23% 폭등했습니다. 예, 벌써 이제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100%좀 넘어간 측면도 있어요. 네, 제가 평일날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번 달 또 사상 최대 거래량이 벌써 경신되고 있어요. 예,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섰죠. 그리고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나오죠. 아마 11월 달까지도 3개월째, 원래 갈 때는 3개월째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달 3개월째 그냥 뻗어버리면 다음 달에 매도권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다음 달 다시 좀 접는다. 그럼 내려올 때는 추격 매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 다음 달에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일단 단기는 11선 지지받고 움직이는 만큼 유효 라인대죠. 예. 1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점진적,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거든요. 점진적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15,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두세요. 네,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배터리 기업 중에서 이 미래나노텍만큼 좀 완벽한 기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양극재 사업도 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공장을 인수했어요. 이제 무수리튬 쪽은 이미 포스코 퓨처엠 쪽에 대량 공급 수주를 했어요. 45,000톤. 장기 공급 계약 수주를 했고 양극재 첨가제 사업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에코포르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캐나다 공장 쪽에도 이제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 기업이 또 이 무엇보다 IT 쪽에 필름 사업도 하잖아요. 삼성 쪽 협력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은 지금 17,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12취득을 합니다. 200억 가까이를. 예.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예. 이 12를 인수해서 주식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200억 가까이를 17,000원대에서 지분을 늘리는 거예요. 뭐 긴 말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최소한 17,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원에너지를 두 번째로 설명드려보려고요. 이번 주 리튬 배터리 관련주 움직이는데 뭐가 대장주였죠? 강원에너지랑 미래나노텍이 대장주였잖아요. 예.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SMR 프로젝트 쪽에 올해 핵심 설비를 공급 기대감이 나오는 상태에서 내년도 연구자석 국내 최대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에요. 1,000억 투자. 예. 국내 최대. 요즘에 히토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대표이사가 2억 가까이 장내 매수를 했어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강원에너지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강원에너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720은 이제 뚫었죠. 아니 차트를 봤을 때 720에서는 이제 뚫는데 고점인가요? 예. 720 돌파는 이제 본격 상승 시작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기법대로. 이제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밀집 국면.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대량 거래 고점에서 형성되니까 꼭대기에서 꺾이죠. 지금 밀집 국면이잖아요. 아직 중장기 MACD 이제 골든크로스 상승화살표가 이제 나오죠.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내년도 연구자석 제로까지 있기 때문에 조정심한 지금도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갔었던 강원에너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막 721선 돌파하고 있다. 차트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이수학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단 하나의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면 레이크 머트리얼즈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해요. 전구체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거기 황화리튬 사업도 하면서 글로벌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 또 소재 공급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국내 최대 황화리튬 공장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 LG엔솔, 에코프로 이런 기업에 지금 이제 공급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이제 720선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좀 더 강한 패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정고점 이제 막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채팅창에 한 시청자분이 2차 전지 바닥권 기업 어떤 걸 투자해볼까요? 라고 아까 질문을 주셨었는데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예, CP 시스템을 좀 이번에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배터리는 좀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삼성 SDI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예. 지난주 이미 배터리가 이번 주 갈 걸로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종고체 배터리 쪽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앞으로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CP 시스템, 로봇주 중에서 제로의 끝판왕이죠. 현대차, 그리고 삼성, 반도체 쪽도,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안 엮인 게 없어요. 예. 거기다가 테슬라. 이번에 테슬라의 단독 수주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기업 중에서 현대차도 있고 애플도 있죠. 예. 폭스콘 쪽에 애플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느냐? 자사주 매입 100억 들어왔잖아요. 예. 심지어 3,000원대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3,000원대까지를 바닥권으로 보고 있구나. 약간 늦긴 늦었죠. 예. 제가 이번 주 제가 평일날 설명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상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CP 시스템도 아직 그렇게 과일권은 아니에요. 720을 이제 뚫는 만큼 제로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마스카 프로젝트부터 해서 애플,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다 엮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상한가를 잘 치죠. 앞으로도 차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아마 바로 또 움직일지도 모르고 기간 조정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로봇주 재료 끝판왕 CP 시스템 주셨습니다. 3,000원대는 바닥권이다. 저가 매수 잘 주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마지막 종목 앞두고 있는데요. 5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수급이 좋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있더라고요. 덕산 테코피아. 제가 작년도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설명드리고 200% 상승했거든요. 덕산 테코피아. 근데 작년도에는 공장이 완공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2년에 걸친 대규모 수천억의 시설 투자가 이제 드디어 끝나고 양산 단계에 접어들고 내년도에는 대량 공급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급이 누가 들어왔을까? 대표이사가 20억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또 들어왔고 이미 자녀한테까지 증여가 이뤄졌어요. 자녀가 아직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시를 보면. 그런데 자녀도 한 22억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와, 그만큼 증여할 때가 주가가 대부분 또 바닥권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증여를 꾸준히 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SK 쪽이랑 바이오 CDMO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구체 소재 사업도 해요.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3트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복수의 탑티어 고객사랑 지금 계약도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양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CATL 이제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랑 다수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4년 연속 이제 대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예, 올해까지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죠.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만큼 국장에 투자하셔야죠. 앞으로도 미국장 가지 마시고요. 국장에 열심히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장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국장 꼭 정주위원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 많이 활용하시고요. 종목들 엄청나죠. 이번 주 상한가 강원 에너지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FST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갈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4년 연속 대상에 올해도 현재까지 분기별로 대상을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5년 연속까지도 지금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데요. 이번 올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에 9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식 싹쓸이.